예, 이제 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고 발생 통지 의무입니다. 우리 그 의무사항에 직접 의무사항이 있고 간접 의무사항이 있어요. 직접 의무는 주로 뭐냐면 보험료 청구나 보험금 청구, 그럼 이거를 이행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행을 강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손배 청구. 아무래도 남자 여자 사귀면 바람 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간접 의무는 막 카톡 씹는 거 이 정도 얘기하는 거죠. 바람 피는 이 정도는 아니고. 좀 중요한 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고지, 통지, 뭐 이런 위험유지 의무 이런 것 위반한 거야. 뭐 보험금 청구 소송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직접 의무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이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하거나 손배 청구 못 해요. 다만 뭐만 할 수 있냐? 해지만 할 수 있어. 해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것이고,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런데 요렇게 위험유지 의무 위반인데 직접 의무로 되는 것이 있어. 뭐가냐면 요거예요. 사고 발생 통지 의무. 단 사고 발생 통지 의무. 사고 발생 통지 의무는 이 의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간접 의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고 발생 통지 의무하고 손해방지 경감 의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보험회사 접수를 안 하는 거야, 피보험자가. 그러면 보험회사가 모르기 때문에 손해가 계속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위반하게 되면 늘어난 손해 보상 안 해요. 그러니까 사업에서 통지 의무 위반하게 되면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손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마치 손배 청구하는 거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손해방지 경감의무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요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사고 발생 통지 의무는 상법에 규정이 돼 있고 손해방지 경감의무는 상법에는 없어요. 이거는 약관에 규정이 돼 있어. 따라서 이거 보고 늘어난 손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마치 손해방 청구와 비슷해서 직접 의무 같은데 직접 의무, 이런 직접 의무는 아니잖아. 손배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직접 의무설 또는 학설상 직접 의무 요렇게 얘기해요.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틀린 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세계 어느 한 사람에도 한번 이행한 거죠. 사고 접수한 거니까.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청원회가 증가된 경우에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늘어난 손해 보상 안 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어디 가보냐? 보험자는 이연변경증가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아니 이거 아닌데 왜 이러고 왔지? 8번이지? 이거지. 여기 있다. 보험계약자 등이 사고발생 통지를 해태한 경우에 보험자는 사실한 날 1개월 내에 계약 해지 안 한다고 그랬죠. 여기 얘기했던 늘어난 손해 보상 안 한다고 그랬죠. 이게 틀렸어요. 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보험금을 정하고 10일 내에 보험금 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틀린 걸로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고지의무 위반. 원래는 먼저는 고지의무 위반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통지의무 위반, 위험유지 의무 위반, 사고발생 통지의무 위반, 그 다음에 고지의무가 나왔네요. 고지는 계약자 날리는 의무라고 해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게 되면 재산보험 공부하시면 고지의무 계약자 날리는 의무, 통지의무는 계약허를 날리는 의무라고 합니다.
우리 제3부 표준약관에서는 통지의무하고 위험지의무를 합쳐서 얘기해요. 합쳐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냐 했음이 증명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여러분 이제 고지의무는 그야말로 계약자를 알림이라고 했으니까 고지의무는 두 가지 제척기간이 있거든요. 제척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아까 통지의무 위반은 계약 후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이런 게 필요 없지. 안날로부터 1월 이내면 되는데 여기는 3년 이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안날로부터 1개월.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버렸어. 그러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어요. 또 3년 이내 계약인데 안날로부터 1월이 넘어버렸어. 해지 못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해지 사유이지. 해지와 관련된 건데 보험금 지급과 관계된 것은 인과관계 유무예요. 인과관계 유무는 해지와는 관계없어요. 해지는 3년 이내면 무조건 해. 만약에 제가 고혈압이 있었어. 둘 다 고혈압이 있었는데 하나는 뇌출혈이 3년 이내. 물론 표준약관 가면 3년까지 안 기다리고 좀 줄여주면 훨씬 유리하죠. 계약자한테. 그래서 그건 무효 아니죠. 약관은 1년, 2년, 3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상법에 우리 보험계약법에 4년 늘리면 계약자한테 불리하죠. 그럼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3년도 있지만 2년, 1년짜리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동차 공부하시면 나올 거예요. 3년 이내에 고혈압 있는 거를 내가 고지의무를 안 했어. 위반했어. 근데 뇌출혈이 발생이 됐는데 2년 만에. 보험금 청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했네요. 해지하겠습니다. 또 고혈압과 뇌출혈 인과관계 있어요, 없어요? 인과관계 있죠. 인과관계 있어서 보험금 지급 못 하겠습니다. 근데 고혈압과 간경화는 인과관계 있어요? 간경화 갖고 고혈압 걸려면 걸려요? 고혈압 아니도 걸릴 수 있죠. 인과관계 없죠. 따라서 2년 만에 고혈압 2년 만에 간경화 발생해서 보험계약하고 나서 청구했더니 고혈압을 고지 안 했으니까 고지의무 위반이죠. 해지는 하지만 이거는 당연히 이건 해지도 하고 여기서는 해지는 하지만 간경화는 고혈압과 인과관계 없으니까 보험금 지급해요. 따라서 인과관계 유무는 해지와는 아무 관계 없고 보험금 지급만 관계 있다.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고 발생해도 보험계약 해지할 수 있죠. 당연하죠. 사고 나야 고지의무 위반인 줄 알아. 사고 안 나면 누가 사고 안 난 계약을 얘가 고지의무 위반했나 이걸 들여다보겠어. 보험회사가. 사고 나서 딱 보험을 청구하면 그때 조사하는 거지. 보험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보험금 지급해야지. 이게 이런 경우라면. 왜냐면 여기 인과관계 없다고 그랬잖아. 여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으니까. 인과관계 없다는 얘기거든. 인과관계 없으면 보험금 줘야지. 해지는 할 수 있고 무조건.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어요? 보험계약은 해지하는 거는 장래예요, 장래요. 여기 고지위반했으면 그때부터 해지하거든. 장래에 없지, 앞에는 있어. 따라서 그때까지 보험사고 발생에 보험료 청구할 수 있지. 틀렸네. 생명보험 약관에서 보험자가 인과관계 존재를 인정한다고. 인과관계 존재가 있으면 어떻게 돼? 있으면 보험금 지급하지 않죠. 보험회사 유리하죠. 그럼 당연히 보험자가 약정을 입증하겠지. 유효하죠. 따라서 여기서는 10번에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상법상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약정이 없어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에서 여러분 이제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타를 위한 보험계약 나오면 좀 어려운데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그래 여기 한번 해보자.
보험계약자. 인보험. 인보험보다 손해보험이 먼저 나오니까. 손해보험. 인보험. 손해보험의 계약자나 인보험의 계약자는 똑같아요. 보험료 납부하는 사람. 보험료 내는 놈. 누구한테? 보험자한테. 그래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보험자는 이게 이제 일본식 영어라고 했는데 P가 수동태라는 얘기거든요. 보험. 자, 보험에 의해서 혜택 보는 사람. 학술용어로 피보험 이익을 얻는 자. 보험 혜택 보는 사람이 뭐예요? 보험금 청구권자. 보험금 받는 사람. 이 관적빌딩 이 건물을 제가 화재보험을 들고 싶어요. 제가 화재보험을 들 수 있어요? 들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이 건물 소유자가 아니거든. 그러면 이 보험금 청구권자인 이 피보험자는 뭐 해야 돼요? 정당한 권리가 있어야 돼. 소유권 등. 뭐 예를 들면 소유권. 만약에 이거 없어도 된다 그러면 제가 뭐 여기서 뭐 강의를 뭘 합니까? 여기 안 볼 때 여기 CCTV 있나? 여기 있네. 여기 숨어가지고 여기서 몰래 불려면 쉬는 시간에 뭐 학생도 없는데 뭐 그러면 불러면 내가 보험 받을 거야. 내가 이 보험 들어서.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못 드는 거죠. 만약에 들 수 있다면 서울 시내가 불바다가 되겠죠. 이게 손해보험의 피보험자인데 인보험의 피보험자는 달라요. 손해보험 피보험자하고. 여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보험이 나와요. 뭐 흔히 말해서 피벌자. 피를 봐야 상해보험이나 질병이나 그래 보험 받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가 필요 없죠. 근데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물론 실손보험 같은 거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사망보험을 들었어. 내가 사망보험을 들었어. 그러면 내가 사망보험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절대 못 받죠. 제가 죽은 놈이 어떻게 보험을 받아?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보험사고의 대상이에요. 뭐 달리 표현하면 피벌자. 그래서 인보험의 피보험자는 사회적 약자는 보호해야 돼요. 사회적 약자는 안 돼. 예를 들어서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 심신 박약자 이런 분들은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어요. 되면 무효야. 물론 상해보험 이런 건 돼요. 사망만 안 돼. 따라서 인보험은 수익자가 있어요. 수익자.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위한 보험 얘기하다가 지금 나왔는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대부분 같아요. 나를 피보험자나 내가 보험료 내는 거. 이거 보고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그래. 누구를 위한다는 얘기는 보험 타는 놈 얘기하는 거거든. 인보험을 따지면 수익자. 따라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하면 보험계약자하고 이 손해보험 같으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고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은 둘이 똑같고 인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자하고 수익자가 다른 보험을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계약이라고 하고 똑같으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근데 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가 사망보험에서 없겠죠. 그죠? 아 있을 수 있겠구나. 보험계약 피보험자는 수익자는 같을 수 있겠다. 부인이 자기 남편 사망보험 들고 자기가 보험 받는 걸로 할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계약 피보험자 똑같은 거야. 보험사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이 좀 일부 해지할 수 있죠. 당연하지. 보험사가 발생했어. 이래도 해지할 수 있는 게 있어. 어떤 거냐? 감액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차량 도난사고 나서 자차 보험금이 다 나가버렸어. 없죠. 감액돼 버렸죠, 이미.
그거는 해지 못해요. 근데 일반 자동차 보면 대인사고, 대물사고, 일반 보험 당한 거, 이런 거라든지, 여러분들 장애보험금, 이제 재산보험하게 되면 장애 굉장히 어렵거든요? 장애보험 같은 거는 계속 보건돼요. 이렇게 감액되지 않은 경우는 해지할 수 있어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가 발생하기 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보험료 불가분 원칙에 따라서 보험료 불가분 원칙을 한다고 하면 미관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를 당연히 해야지. 뭐냐면 보통 보험료 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 1년짜리 들었다. 그럼 요때 차가 도난당해서 해지시켰다. 그럼 나머지 보험료 일제치 다 냈잖아. 그거 당연히 받아야지. 이거 보고 미관과 보험료라고 해요. 이거 갖고 이제 보험계약 대출의 재원이라고도 하고, 여기 청구하는 것보다 틀렸어. 타일리안 보험계약, 손해보험 같으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다른 사람, 인보험 같으면 보험계약 수익자가 다른 계약. 보험계약자는 이때는 계약자가 해지를 하고 싶어도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은 지원자니까 관계없는데, 타일리안 보험계약 같으면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이제 오늘 거기까지는 좀 어려워서 말로만 하겠지만, 만약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못 내. 그러면 회사가 야 당신들도 혜택 보는 사람인데 당신들 한번 보험료 낼래요? 라고 통지하게 돼 있어요. 2차적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해지도 지 마음대로 못해. 이 사람들의 동의를 얻거나 증권을 소지해야 돼.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오화예요. 오화. 요게 시험에 가끔 나와. 동의도 없고 증권도 소지하고 두 가지 다 요건을 필요하지 않고 하나만 있으면 돼. 증권을 소지하거나 동의를 얻거나 그때만 해지할 수 있어요. 자, 해지, 그렇지 않으면 해지 못한다. 이게 맞는 얘기지. 이렇게 맞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틀렸어요. 12번에 3번. 12번. 음. 12번. 부활. 보험계약 부활. 부활이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보험계약이 실효돼 버렸어. 그래, 해지된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살리는 거. 여러분들 이제 그냥 우리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자가 이제 헤어졌어. 헤어졌는데 주로 남자들이 술 먹고 나서 이제 많이 그런 짓을 하죠. 이제 옛날에 헤어졌던 여자애한테 전화하는 거야. 전화해서 말자야, 역시 너밖에 없어. 다시 우리 만날 수 없을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고 이제 부활의 요건인데, 한번 그걸 사유를 한번 보자, 이거지. 홍길동이가 바람 폈어요. 그러면 말자가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지. 번호 아마 차단시켜놨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경미한 사유. 또 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 아직. 뭐 헤어진 지 한 5년, 뭐 8년 이렇게 됐어. 그럼 이미 여자가 뭐 딴 데 시집까지 해놨고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 우리 상법에서는 그냥 일정이라 돼 있는데, 우리 재산보험에서는 3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3년 안 돼 있으니까 일정한 기간. 그 다음에 말자가 만나보니까, 그래도 길동이 오빠가 괜찮았어. 뭐 잔적이 좀 남아야지. 그죠? 잔적이 좀 남았어야지. 뭐 아주 호되게 못되게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아예 생각도 안 나겠지. 네 번째는, 좋아,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래, 길동이 오빠랑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옛날하고 똑같이 하면 못 만나. 나한테 플러스 알파를 줘. 이런 네 가지 조건을 갖고 한번 부활 요건을 만들어 보면, 해지가 됐더라도 고지, 통지, 위험주 이런 걸 해지된 거 아니야. 그거는 바람핀 거야. 아까 말한 대로 분납시로 해지. 분납시로 해지된 거야. 두 번째, 일정한 기간은 똑같아. 이제 아까 재산보험은 3년 이내. 잔정. 아직 해지환급금이 남았어. 보험회사에 가서 해지환급을 다 받아버렸어. 그럼 끝나버린 거야, 완전히. 해지환급금이 아직 있어. 네 번째, 이제 부활하게 되면 그동안에 실효됐던 기간 동안에 약정이자 연체보험료 이거 납입해야 돼. 그러게 되면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 요건이 돼요.
그럼 부활하게 되면 신계약적 성격이 있어서 고지, 통지, 이런 계약자들이 하는 의무는 해야 돼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해야 될 건 뭐 있어요? 약관 교부 설명 의무. 약관 교부 설명 의무는 안 해도 돼. 다만 계약이 좀 변경됐어. 변경된 경우는 해야 돼요. 좀 불리하죠? 해야 된다. 한번 이거 머릿속에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보험료 부지급을 이유로. 이게 있죠? 분납실해지. 이게 계속보험료 부지급이잖아.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지만 해지하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있어, 지금도.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의 약정이자 보험계약이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보험계약자가 적법하게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면 그 청구의 의사표시가 보험자에 도달한지 보험계약 부활돼요? 똑같아요. 부활계약도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돼. 근데 무슨 의사표시했다고 도달된다 된다는 게 말이 안 돼. 이게 틀렸네. 보험약관의 보험계약 실효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분류기업 하나. 아니 여기 이제 우리가 분납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자동차보험이야 보통 분납 있으면 6개월인데 우리 장기보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월납이라고 쳐. 1월, 2월 이렇게. 보험료가 안 들어왔어. 그러면 보험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통지하게 돼 있어요. 해지 예고부 최고 통지. 다음 달 말일까지 응당일이라고 해요. 그때까지 보험료 납입하지 않으면 이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해지된 이후에는 보험사고가 나도 처리받지 못합니다라고 통지를 해요. 그게 또 도달돼야 돼. 도달되는데 보험료 안 내버렸어. 그럼 당연히 이제 이때 1월이라고 그러면 2월 말에까지 응당일 했다고 하면 이때 이후에 이때 부활을 한 6월에 했어. 그럼 이때는 실효기간이잖아요. 실효기간. 효력이 없잖아. 실효기간. 일단 당연히 보험처리 안 되는 거지. 이건 분립경경금지 원칙하고 관계없죠. 맞죠?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이 법률에 정한 내용과 달리 규정되어 부활로 적용될 경우에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약관의 설명을 이행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 달리 규정하면 설명해야 돼. 달리. 안 그러면 설명 안 해도 되고. 따라서 여기서는 답이 2번이 답이 되겠다.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상법상 보험계약 무효. 한번 무효. 상법인데 민법조항도 하나 있어요. 뭐 있냐? 민법 103조에 선풍이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 공소양속에 반하는 계약. 보험을 다수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그런 계약들은 무효예요, 무효. 또 이제 상법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죠. 고혈압 걸리고 나서 보험 가입한 거, 사고 난 다음에 보험 가입한 거, 이거 뭐라고 그래요? 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 이거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보험회사 망하겠죠. 그리고 계약자 얼마나 좋아. 아프고 나서 보험 가입하는 거야. 그전에는 안 아플 때는 보험 가입할 이유가 없으니까 보험 가입 안 하고. 이거 다 무효지. 또 아까 약관 교부 설명은 안 했어. 그럼 몇 개월 이내 취소한다고 그랬죠? 3개월 이내. 취소는 무효랑 같은 효과예요. 이봐, 요것도 이제 약관 교부 설명. 취소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인 계약. 취소도 할 수 있고 해지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 취소할 수 있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 네 번째, 우리 초회보험료. 보험계약인데 초회보험료 이직하면 2개월 이내에 해제되거든요. 물론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초회보험료 다 받고 하지. 이직을.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5번. 사망보험에서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라는 계약. 이거 무효야. 왜? 이 사람들 사회적 약자거든.
피보험자. 또 타인의 생명보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서명이 없는 거. 계약자는 당연히 서명하겠죠. 당사자니까. 피보험자 동의 안 받는 거. 이거 무효야. 안 그러면 이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부인이고 남편이 피보험자인데 남편 모르게 사망보험 20억짜리 들어놨다. 부인이. 근데 그게 만약에 서명 없어야 된다고 그러면 남편이 죽을 수 있어요. 나중에 집안이 안 좋으면 뭐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누구 시켜서 죽이든지 자기가 죽이든지. 그래서 반드시 남편도 방어권이 있어야지. 내가 20억짜리 보험을 들었네? 혹시 밥에 뭐가 들지 않을까? 이러면서 보호를 할 거 아닙니까? 서명을 해야 돼. 서명 안 했으면 안 한 계약은 무효지. 그 다음에 사기의 초과보험 계약. 말보험 계약, 판례보험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무효예요, 다. 한번 머릿속에 지금 몇 번 하는 거지? 15번 하고 있는 거지?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사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이를 알았다면 보험계약 무효지. 이미 사고 난 거 알았어. 그럼 그 계약은 무효지. 몰랐다면 아까 소급보험처럼 보수에 출항했는데 1호를 빠질 수도 있는데 몰랐어. 그건 유효해. 근데 알았어. 그건 무효지. 이게 옳은 거네. 보험계약자의 사기 없이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기의 초과보험계약이네. 초과되면 무효라고 했잖아요. 보험계약자 무효인분의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전에 이미 지난 건 안 돼. 장래에 대해서만 돼. 장래만. 이게 빠졌어. 이거 틀렸어. 왜 이래? 요거나. 보험계약자 사기로 보험계약이 보가 현저하게 초과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전부가 무효이기 때문에 보험자는 사실한테까 보험료 청구할 수 있어요. 장래오니까 이미 된 걸 청구해야지. 손해보험이 전부가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무효인 사실을 알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기지급한 보험료 전부의 반환이 아니라 장래에 대해서. 장래. 그래서 이거 틀렸어.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옳은 게 1번이 답이 되겠다. 다음 14번. 타일리안 보험 아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설명했으니까 이제 그 머릿속에 두고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번. 이제 아까 서로 틀린 계약 할 수 있다 뭐 얘기했죠. 그 계약자 보험료에 내는 사람 피보험자와 다른 계약. 여기에 옥탑방이 있어. 옥탑방에 총각이 3 살고 있어요. 얘가 홍길동이야. 임차인이죠. 밑에 집을 물려받은 딸이 있어. 걔가 홍말자야. 홍말자는 임대인이죠. 내가 짝사랑을 나머지 보험회사에 가가지고 지가 보험료를 내고 피보험자에는 홍말자를 보험으로 한 화재보험을 들 수 있냐? 이게 피보험자지.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시켰다는 뜻이야. 보험회사는 당연히 홍길동이가 홍말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바쁘거나 이래서 홍길동이 시켜서 얘한테 보험을 들라고 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반드시 위임이 없이 내가 좋아서 그냥 시켰어요 라는 걸 통지를 해야 돼. 그거 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 사람이 위임했다고 생각하니까 보험계약자한테 보험회사는 뭐 통지를 하든지 하겠죠.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사실을 몰라서 불러버렸어. 진짜 불렀는데 자기 보험 든지 모르지. 이 사람은 서로 얘기를 안 했으니까. 회사로 또 통지받은 것도 없으니까. 왜 위임했다는 것, 위임이 없이 보험 가입했다는 얘기를 보험회사 얘기 안 했으니까 보험회사에 대항을 못 해요.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잘 이해 안 되겠지만 이제 본 수업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4번에 타일리안 보험계약에서 틀린 거지. 보험계약자는 타임이 이미 없더라도 들 수 있다고 그랬죠. 체결할 수 있어.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청구권대회 제3자보험 배제. 이건 뭐냐면 우리 청구권대회는 이제 좀 어려운데
제3자여야 돼요. 우리 무단운전 같은 거. 아버지가 차를, 우리 보통 집에 오면 아버지가 집에 오면 금고에다 키를 보관하지 않잖아. 포켓에 놓든지, 뭐, 책상 위에 놓든지, 화장대에 놓든지, 연마 화장대에 놓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그 키를 몰래, 고등학교 3학년쯤 면허도 없는 놈이 운전하고 싶어 아버지 키를 몰래 가지고 나가서 지 친구한테, 야, 아버지 차 키 가져다 왔으니까 우리 한번 재밌게 놀자. 그래서 운전하다가 사고 났다. 그러면 아버지는 김용피 보험자잖아. 아버지가 배상 책임을 지죠. 따라서 보험사 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아들한테 아버지가 책임 있으니까 보험사 물어주겠죠. 물어주는데 제3자인 아들, 누구야. 아들 친구한테 제3자니까 구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만약에 홍일동이가 여기서 라면 끓여 먹다가 불이 나버렸어. 불이 나면 보험회사가 물어준 다음에 피보험자가 이 사람이니까 홍말자니까 화재보험 물어준 다음에 이 보험계약자인 홍길동한테 구상할 수 있느냐 요건데 이거는 엇갈리긴 하는데 타일리안 이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도 제3자로 본다. 이게 판례. 판례이야. 근데 현실상 안 해요. 왜 그러냐? 가계보험에서는 대위권 포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대위권 포기 조항이 있다 보니까 가계보험에서는 구상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일반 기업보험 같은 데는 하지. 기업보험 대위권 포기 조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3자 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거죠.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옳지 않은 건데 타일리안 보험계약 체결할 수 있다 맞고 보험계약자 청구된 3자 배제도 맞고 14번 맞지? 그다음에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타인에게 보험사가 발생으로 생긴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법인에 의해서 보험자 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게 뭐냐면 얘가 만약에 아까 말한 대로 남의 길에다 불을 냈는데 이게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짜리야. 근데 얘가 돈이 없어갖고 500만 원만 물어줬어. 뭐, 아니, 400만 원 물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 400만 원 물어준 거를 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어요. 원래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청구권이 없어요. 보험금 청구권이 없어요.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권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가 물어준 거잖아. 이때는 할 수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400만 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홍말자는 600만 원을 아직 못 받았잖아요. 보험회사에도 600만 원 청구를 먼저 하고 남은 게 있으면 받을 수 있어. 이거예요.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이것도 받고. 하여튼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 부양을 목적으로 타인을 보험수익자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보험계약이 민법 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선 이건 무효라고 그랬잖아. 무효가 되면 당연히 부당이 되고 바로 청구할 수 있지.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어. 여기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시험은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신 분들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별로 어려운 시험 아니었어요. 실손보상 원칙의 외에서 해당돼요. 이득금지 원칙. 기평가보험은 원래 미평가보험이에요. 사업 발생 당시에 때와 곳에 가액으로 해요, 원래. 손해배 원칙은. 그게 원칙이야. 예외로 기평가보험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조항이야. 예외조항. 이득금지 당연히 이건 예외 아니죠. 원래 이득금지니까. 그래서 보험자 대위가 있는 것이고 시가보험이 이득금지 원칙 예외야. 원래는 차가 1억짜리 차인데 6개월 지났더니 9천 떨어졌다. 차량가 기준표에. 근데 돈 안 됐다고 9천만 원 물어주게 돼 있거든요. 사고 발생 당시에 떼고세 가입을 하니까 1억으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시가보험에 들었다. 시차보상 특약. 그러면 1억을 물어줘도 돼요. 원래 9천만 원짜리 1억을 물어주면 1,000만 원 이득이 생기잖아. 이득금 전축 예외지. 따라서 여기서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이득금 전축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시가보험은 예외 맞지. 가라 마. 이 세 가지. 보험계약 불변경주의.
사고 당시 때와 거세 가액이든 말든 법에 딱 금액이 정해져 있어. 시차 가액이. 가라마 4번이 답이 되겠다. 다음 16번. 손해보험 계약의 목적, 보험 목적. 설명으로 틀린 거. 영업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대리인. 피보험자 대리인은 아까 똑같다고 그랬죠?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보험료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요? 보험 목적에 해당하지. 대리인 똑같은 거니까.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틀렸어. 선박보험에서 선박의 석구, 연료, 양식 이런 거 다 선박보험의 목적에 포함돼요.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제3 청구를 방어비용, 재판상 재판의 비용, 형사합의금, 그 다음에 변호사 비용,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는 걸 해요. 화재보험에서 집합금액을 일괄하여 보험 목적을 한 때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상해할 물건도 보험 목적에 포함된 것을 합니다. 내가 이 화재보험을 들겠다. 이 건물은 내 거야. 그럼 나를 피보험자로 하지만 위에 있는 프린터, 뒤에 있는 저 촬영기 이거 다 우리 집사람 거 아들 거야. 그러면 따로따로 보험 들어야 되잖아, 원래. 하지만 그 안에다가 아들 거라고 해서 명기에서 같이 신고 끊을 수 있어요. 이게 집합보험이에요. 이것도 목적으로 한 게 맞다. 그래서 결국은 16번에는 1번이 답이 되겠다. 다음 17번. 계산 문제 나왔어요. 이런 문제나 아니면은 이제 보험자 뒤에서 많이 나오는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A는 금으로 화재보험 가입을 해서 보험가액이 1억. 갑보험회사의 보험금 1억. 갑보험사는 1억에 가입했어. 이거 전부 보험이죠. 전부 가액이 1억짜리를 보험 1억 들었으니까. 하지만 을보험하고 병보험은 다 일부 보험이야. 을보험 6천, 4천 들었어. 체결하였다.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전손됐다면 1억이 손해가 된 거죠? 예. 그럼 1억 손해라면 이건 당연히 1억 주겠지, 그냥. 그죠? 이거는 6천만 원, 그러니까 원래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1억 곱하기 1억이 손해기니까 1억 그래 6천 금리 가대비율 이렇게 계산해요. 근데 뭐 계산하고 말고도 할 것도 없지. 1억짜리 1억이니까 6천 4천이지 그냥. 근데 어쨌든 원래 계산식으로 한다 그러면 1억분에 4천 4천 그럼 얼마야 총? 2억이잖아. 이득금 주기 반하죠. 1억인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중복보험에 대한 계산을 또 해야 되겠지.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 갑, 을, 병 1억 6천 4천 그러면 원래 손해가 1억이잖아. 원래 손해가 1억 1억 곱하기 세 가지 다 더하면 어떻게 돼? 1억 플러스 6천 플러스 4천분의 지거 1억 이거 2억이죠. 5천 6천 곱하기 2억분의 1억 3천 4천 곱하기 2억분의 1억 2천 얼마예요? 1억이죠? 이득금 지원칙에 반하지 않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암산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그래서 몇 번이 답이냐? 5천, 3천, 2천. 17번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7번에 2번. 다음 18번. 손해방지 비용. 틀린 것. 손해방지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의 합계액이 보험계획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료. 아까 초과해도 보상한다고 그랬죠. 그 유조차. 안 그러면 손해가 늘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손해방지 경감 손해액보다 초과해도 줘요.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지출된 비용은 안 들어가요. 포함되지 않아요. 사고 난 이후인데 하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3번에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보험사고 발생 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사고 발생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판례 내용인데 요게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이게 좀 그래서 어렵죠, 여러분. 콘크리트 믹서에 이게 굳는 성분이 안 들어간 거야. 그러면 그게 납품되면 다 그물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걸을 때. 그러니까 보험사가 발생하고 각기에 볼 수 있는 경우에 가는 거잖아요. 이때는 손해배상 경감으로 봐요. 또 여기서 필요 유익하다고 얘기했던 것들 중점을 둬야 되는 게 유효한 비용이 아니라 유익한 거야. 불만 끄면 돼. 불 끄든 안 끄든 관계없어. 유효하다 그러면 불 꺼야 돼. 그러니까 유효한 비용이라고 하면 틀려. 유익하다. 그 다음에 우리 손해방지 경감비용하고 관련한 별도의 균형, 방어비용은 좀 틀려요. 손해방지 경감비용은 보험가입금을 초과해도 보상하지만 방어비용은 보험가입금 한도 내야. 이게 책임보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적용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틀렸어요. 4번. 예. 이것도 그냥 지금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19번. 청구권 대해서 틀린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차를 몰고 가는데 중앙선 넘어서 들박아버렸다. 근데 얘가 네 차례고 내가 피해차인데 얘가 보험을 안 들었어. 그리고 배째라고 나와. 그래서 우리 보험으로 내가 처리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험회사가 가져가겠죠. 이게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예요. 틀린 거 지금 얘기하는 거지? 틀린 거 19번에 틀린 거. 19번에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보험이니까. 보험금이 지급되면 바로 당연히 취득돼요. 뭐 대응 요건이 필요 없어. 이게 맞고. 정액법이 인보험의 경우에는 청구권에 인정되지 않아요. 우리 인보험 같은 경우에 청구권 대위 하려고 그러면 인보험은 보험 목적이 없거든 따로. 원칙상 인정이 안 돼. 다만 어떨 때 되냐.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용 상해보험이라고 해요. 상해법적 성격이잖아. 하지만 약정하면 돼. 상해보험은. 약관에 대위권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상해보험 경우에 당사자에게 다른 약정이 이게 약관에 있어요. 약관에. 있는 때에는 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게 무보험자동차 상해 같은 경우에. 그다음 피보험 입장에 볼 때 공동 불법행위자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자는 이거 벌써 틀렸어요. 이거 제3자에 포함돼요. 손해배상을 지급하여 다른 공동 면책된 경우를 하더라도 피보험 구상권 대위 행사할 수 없다. 이거 틀렸어요. 일단 틀렸어. 좀 이따 얘기할게요. 보험사가 이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실제로 공동 행사하는 가족, 동가정인 경우에는 과실의 손해가 생겼다 보험자에 적용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적용장 이게 맞지? 아까 아버지 차를 아들이 만약에 갖고 가서 운전했다. 그럼 보험회사가 김윤 피보험자 아버지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어준 다음에 아들한테 구상을 해야 되는데 아들한테 구상이 안 돼요. 한 주머니 이론이야. 고의 있을 때만 돼. 그때는. 근데 아까 그러자 친구를 내가 바꾸서 얘기한 건데 지금 3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 불법행위 다른 얘기를 하면 쌍방가시 얘기하는 거야. 둘이 사고 나서 이게 60대 40이다, 과실이. 신호등비 교차로 사고다. 이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 선체력 규정에 따라서 60% 여기서 받고 40% 받고 불편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쪽 보험회사한테 100% 이 사람한테 다 물어주게 되면 40%만큼 이 사람한테 구상할 수 있겠죠. 이게 이거야. 공동 불법행위잖아. 둘 다. 근데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 틀렸지, 3번. 뭐 뭔지 아시겠죠? 선박의 가망 능력 위반. 가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감시 항해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서류도 선박도 우리 배 여권처럼 서류가 있어야 돼. 입항하려고 그러면. 그게 없으면은 입항이 안 돼요. 그래서 감시 항해야. 가망 능력 위반하게 되면 선박보험은 면책이야. 하지만 적하는 신뢰가 있는 거니까 적하는 부책해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틀린 거. 선박들은 운임을 보호에 붙인 경우에 바람등에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비추하지 아니하면 생긴 손해를 면책한다. 맞고. 적하보험의 경우에는 면책이 적용되지 않아요. 흉기에 따라 맞고. 가망등의 특정한 항해에서 통상적 위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아니라고. 항해 능력, 배의 요건이라고. 이건 틀렸고. 출항지만 환자가 위험적인 표시된 천신 회도를 비추하지 아니하고 이를 알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출항했으면 면책이죠. 이거 맞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다음 손해보험증권에 있는 거는 목사, 금료, 기무, 계피, 연장. 목사, 금료, 기무, 계피, 연장. 이렇게 외우라고 이제 본 수업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보험의 목적, 지금 현재는 이게 없다. 보험 사고의 성질, 그 다음에 보험금, 보험료, 보험기간을 정할 때는 시기와 종기, 보험기간, 무효와 실거래 사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밑에 보험자 상호조사는 필요 없어요. 피보험자가 필요한 것이고, 보험계약자하고. 그 다음에 계약 연월일, 작성지, 여기 보험목적 소재지 이것도 아니고, 보험가액을 정할 때는 그 가액은 이 손해보험 증권에 있는 게 아니라 추가해서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라마 바다. 4번이 답이다. 요건 여러분들이 뭐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한 3, 4년만 나온 것 같습니다. 19년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22번인가? 22번. 우리 이제 자동차 하시게 되면 잘못해서 운행자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동차가 꼭 보면 두 문제 정도 나와요. 이번에도 보니까 두 문제 나왔던데. 절취운전의 경우에 자동차 보행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했을 때 운행중에 운행을 잃어버린다. 원칙적이라고 하는 거, 우리 차 주차할 때 딱 시간 장치하고 나갔잖아. 도둑놈이 열고 나간 거야. 그럼 내가 무슨 책임 있어. 운행이 없지. 맞고.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주, 기타, 운전 장애 사유로 인해서 타인에게 대리운전 시키잖아. 그럼 대리운전자가 앞에 있고 난 뒤에 타고 있잖아요. 발생한 차량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 보유자도 운행 이익을 가지고 있죠. 일부. 그래서 초과손액 보상하는 거지. 초과액. 일단 대리운전 보험으로 하고 넘는 거는 내 보험으로 처리해야 돼. 절취의 사고에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춰볼 때 자동차 보유자 운행지와 운행이 잔존하게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 운행에서 인정할 수 있죠. 이때는 만약에 절취운전자가 뭐 키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아니면 키 열어놓은 상태에서 전화한다고 하다가 뭐 밖에 잠깐 얘기하다가 누가 가져가 버렸다 이런 거 운행집에나 운행이 있다고 봐야죠. 호텔이나 용식적에 차량 보관할 때 이때는 일단 맡기면 나는 단절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처리받는 거야. 나는 운행집에 운행이 없지. 그래서 차량소에 승낙 없이 지 마음대로 운전하다 사고 났다. 그럼 운행집에는 상실하지 않는다고 해서 틀렸네. 상실하죠. 나는 맡겼으니까. 다음 해상보험에 관한 23번. 그치? 틀린 거. 선박보험에 있어서 피보험 이익은 선박 소유자 이익 외에 담보권자 이익, 임차인 사용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임차인도 피보험자도 줄 수 있죠. 우리 자동차 보험처럼. 근데 자동차 보험은 별도로 증권에 기재하지 않아도 승낙 피보험자로 해줄 수 있지만 해상보험은 등재해야 돼요. 거기. 현명해야 돼. 증권에. 그래서 여기 보면 추가로 이렇게 할 수 있다 돼 있는 게 이게 맞는 내용이죠. 적합원에서 적합한 해상운송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물은 멸척사유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물도 해당해요. 이게 틀렸어. 선비보험은 비용에 관련된 거예요.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불가동, 간접손해 얘기하는 거야. 이를 보상에 의한 보험 이것도 맞고.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게 동물은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2번이 틀렸다. 다음 애정. 애정보험은 선박 미약정 애정보험 얘기해요. 따라서 선박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야. 실외배가 확정이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외배가 확정이 되면 통제해줘야 되겠죠. 통주무가 있겠죠. 아까 우리 통주무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죠? 1월 내에 해지. 머릿속에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애정보험이나 계약식을 당해 보험계약의 주요 원칙에 대해서만 일단 합의를 하고 적합원의 종류나 이를 적재할 선박 이런 게 확정되지 않은 보험 말한다. 맞고.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미약진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계약 피보험자가 당해화물의 선택을 안 때에는 이를 통지해야 된다. 맞고. 선박계약 적합원의 보험계약 통지를 위반한 때에는 안날로부터 1개월 해지할 수 있고 맞고. 포괄자 애정보험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다수적 포괄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건 4번이 틀렸다. 다음 25번 책임보험. 피해자 직접 청구권. 틀린 거. 피해자 직접 청구권은 네가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가해자, 피해자, 피보험자, 제3자. 사고 발생하면 원래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있죠? 손배 청구.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보험자한테 보험 청구권이 있어요. 원래 손해보험은 가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데 먼저 보상하고 청구하게 돼 있어 원래. 근데 판례상은 받아서 청구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복잡하죠. 따라서 나온 게 피해자가 직접 보험에다 청구해라. 이게 직접 청구권이야. 근데 이때 전에는 보험 청구권이었는데 요즘은 이게 뭐냐면 피해자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왜? 손배 청구권은 안날로 3년, 사월부터 10년이거든. 보험청구가 3년밖에 안 되잖아. 이게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은 손해배상 채무의 병준 쪽 인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항변 사유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피보험자가 피해자한테 갖는 거 있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갖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보험가입 같은 거, 보험가입 금액. 그 다음에 피해자한테 하는 거는 과실 같은 거. 과실. 피해자가 2억 손해봤다고 2억 달라고 그래, 보험회사에다가. 그랬더니 보험회사가, 야, 네 과실이 40%잖아. 우리 과실이 60%, 우리 피보험 60%니까 1억 2천만 물어줘야 되겠다, 야. 근데 보니까 얘가 보험가입 한도가 1억이야. 1억밖에 못 물어주겠다.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25번 책임보험에 대한 부분인데 한번 머릿속에 놓고 보겠습니다. 책임보험의 피해자 직접 청구권은 약관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거는 강행성을 갖고 있어요. 강행성. 이거 법규 정사. 따라서 약관이 이게 틀렸어. 피해자 직접 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본계약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보험자는 책임보험의 한도에, 금액 한도 내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한도. 피해자가 인정되는 법적 성질은 피해자가 보험자에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지 보험금의 청구권이 아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그래서 이것도 맞다. 보험금의 비용률을 줄이는 권리가 아니다. 맞고. 직접적으로 소멸시효 기간은 손배 청구권과 소멸에 동일하다. 아까 했던 대로 안날로부 3년, 사월부터 10년. 근데 몇 년 이런 거 시험 안 나와요, 여러분. 따라서 1번이 틀린 것이다. 26번. 이제 자동차 또 나왔습니다. 승낙피보험자. 틀린 거. 렌터카회사로부터 차량을 빌리는 경우에 차량을 빌려서 승낙피보험자죠. 렌터카회사가 기능피보험자가 되겠고.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록을 아직 안 했어. 인도받아서 운행하면서 매도인과 합의해서 매도인을 피보험자로 했어.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승낙피보험자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수업 없었대. 이게 틀렸어. 승낙피보험자, 기본피보험자 명시적 개별적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통합 승낙도 가능해요. 본계약 체결에 매매가 이루어져서 기본피보험자 매도인이 차량을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록도 마쳤어. 근데 그러면 당연히 운행기가 상실했죠. 매수인이 김영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서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인의 승낙표를 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맞는 거지. 볼 수 없지, 당연히. 그러면 어떤 게 아까 답이라고요? 갑자기. 요게 틀렸는데, 2번이.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다. 좀, 4번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 보증보험. 보증보험의 보상치원 설명으로 틀린 거. 보증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피보험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그래서 적립보험 합의가 이루어짐이 약정 등 적립금 지원 다 맞죠. 보증보험자, 채무자, 채무자가 계약자, 피보험자, 채권자, 은행 얘기하는 거죠. 채무자가 은행에다 돈을 안 갚으면 은행에서 보증보험에 돈을 달라고 하고 보증보험에서는 은행에다 보상한 다음에 채무자가 구상하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보증보험 체결 당시에 주객상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증보험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제3자라 하더라도 보증의 유효를 주장해서 부종성, 주계약이 무효면 보증보험 계약도 무효다. 그래서 요거는 주계약이 무효면 불가능한 경우니까 보증계약도 무효다. 주장할 수 없다. 이것도 맞고. 보증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사고는 불법이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불법이나 채무불이행 등은 고의과실을 전제로 하나 보험계약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상법 규정 보증이 적용된다. 적용 안 돼요. 일단 좀 이따 얘기할게요. 피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 발생을 통지하지 않거나 사고 통지 의무를 안 하면 증거된 손해 보상 안 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3번이 틀렸는데 뭐냐면 보증보험 계약은 은행을 위한 보험이거든. 그러면 얘가 우리 보통 고의 중과실을 하게 되면 면책하잖아요. 또는 고지 통지 의무 위반하게 되면 면책하죠? 그럼 이 보증보험 계약 믿고 은행이 돈을 빌려줬는데 이걸로 고의 중과실 얘가 안 갚는 게 고의로도 안 갚을 수도 있지. 그럼 면책해버려. 그럼 이거 어디다 돈을 받으라는 거야 이게. 보증보험 계약 없어져 버렸어. 따라서 일반 보험하고 좀 틀려요. 보증보험은. 제외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 고의 중과실 하더라도 면책하지 않아. 고지 통지 위반이라 했더라도 해지하지 않아. 다만 피보험자가 공모하면 돼. 피보험자가 이게 고의 중과실이 있고 고지 통지 위반했어. 그때는 가능해. 또 하나 어떻게 했냐면 아까 저기 라면 끓여 먹다가 계약자인 홍길동이가 돈 물어주게 되면 홍발자의 청구권의 범위를 배제하지 않는 조건에 보험금 받을 수 있다고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여기 놓고 보면 계약자가 1억을 껐는데 1억을 여기다 물어줬어. 그럼 보증보험에서 1억을 받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1억치 빌려준 것 때문에 보증보험 들어있는 건데 안 되죠. 이 세 가지 조건은 적용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적용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보증법이 제일 어려워요. 이거 보증 담보 제외한다는 거 몇 년째 시험 나올 거다 했는데 올해 나왔어요. 18번 뭐 틀린 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해서 보험사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이나 기타 급여를 지급하고 보험료를 지급을 약정하는 보험계약 맞고, 생명보험은 정액보험 형태로만 운영되고 사망보험 같은 거, 상해질병보험은 우리 실손 같은 게 있잖아요. 정액보험 형태로도 운영될 수 있고 부정액보험으로 일시지급도 되고 불알지급도 가능하고, 모든 자연 원래 모든 만 이러면 틀린다고 그랬죠. 왜? 아까 얘기했잖아.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발격자 같은 경우는 장애라 보험 목적이 될 수 없다. 사망이 있어서. 근데 모든이라고 돼 있어요. 틀렸지. 28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9번. 피보험 이익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거. 피보험 이익은 피보험 이익. 추상적 개념이에요. 추상적. 경제상의 이해관계라고 이게. 이거는 주로 손해보험에만 있어. 이게 이제 현실화된 게 보험 가액이야. 구처. 사람을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잖아요. 피보험이익이나 보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피보험의 경제적 이익 또는 이익을 의미한다. 무보험장치 상해 같은 경우에는 상해보험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손해보험이 상해보험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중복보험의 법리가 적용이 돼요. 안 된다고 틀렸어. 나도 차가 있고 우리 집사람도 차가 있는데 내가 1억짜리 들어있고 여기 1억짜리 들어있는데 내가 무보험장치 1억을 받았다. 그럼 나도 내 걸로도 1억 받고 집사람도 1억 못 받는다고. 그때는 5천 받는 거지. 중복보험의 원리가 적용돼서
야, 이게 적용 안 돼도 틀렸어요. 상법에서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 및 보험가액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보금이 발생하지 않아.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이익만 있어요. 사람을 너는 잘생기게 해서 10억, 너는 뚱뚱하니까 5억이 안 되잖아요. 상법은 손해보험에 관하여 피보험이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인보험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아, 이게 중보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가 맞지, 그러니까. 별도의 규정이 없지, 여기서도. 여기서 2번이 답이 되겠어요. 30번. 30번. 보험자 대의. 인보험에서는 아까 말한 무보험자동차 빼고는 대의가 없어요. 옳은 거야. 인보험에서 보험자는 보험사고 내에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재산을 대의 행사할 수 없어요. 자기체 사고 자동차 보험은 그 성질상 상위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타차량 사고로 보험사가 발생하면 타차량이 받은 거 넘는 것만 줘. 자손에. 약관에 규정돼 있어. 약정이 돼 있어. 그래서 이거는 분리가 변경된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뭐지? 뭐가 지금 찾는 게 뭐지? 옳은 거 찾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야. 변경한 게 아니니까. 상위보험 경우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사이에 권리를 대의하 행사할 때는 약정이 없는 한, 약정이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무보험자상에는 약관에, 자동차 약관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없으면 대의 행사할 수 없지. 이게 맞지. 말을 꽈놨네. 그다음에 제3자에 대한 보험대리를 금지한 상법의 규정이 취해서 정기보상으로서 인보험에서 피보험자 등은 보험자 등의 다른 원인관계나 대가관계 등에서 자신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죠. 아까 말한 대의할 수 있는 거니까. 불가능 틀렸어. 그래서 여기서는 맞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타인의 생명보험에 피보험자 동의 철회. 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아직 계약 성립 이전. 성립하기 전에는 할 수 있겠지. 또, 계약자나 수익자 동의 받으면 할 수 있어. 또, 흠결 있는 계약이야. 중대 사유 변경. 그러니까, 중대 사정 변경이 중대한 사정 변경. 10년 전에는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자가 부인, 피보험자가 남편, 수익자가 부인인 타인의 사망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돈 받죠. 근데 이혼해버렸어. 중대한 사정이 변경됐잖아. 이거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부인이 뭔 소리하고 있어. 내가 지금 그거 보고 사는데 말이야. 당신 받기 조심해.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럴 때는 아까 말한 이혼 등 이런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는 처리할 수 있어요. 또 그거 아니더라도 계약이 성립하기 전이라든지 계약자나 수익자가 동의했다든지 흠결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의 처리할 수 있고 맞고 수익자가 동의가 있을 경우에 처리할 수 있고 계약 성립 이후에는 피보험 서명을 할 때 전제가 되었던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를 취할 수 없다? 틀렸어요. 동의에 대해서 흠결이 있었다면 취소 조정할 수 있고 맞고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어요. 32번 보험자의 면책. 아까 앞에서 면책 얘기했으니까 뭐 머릿속에 두시고 사망을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아요. 우리 면책 부책 한번 잠깐 보면 고의, 중과실, 손해보험의 일반, 손해보험의 배상책임, 배책, 손해보험에서 보증보험, 인보험 둘 다 면책, 면책, 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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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부책. 인보험은 아까 말한 2년 이상 자살을 해주는 거. 그래서 세무.
보책. 인범의 중과실은 보상해줘요. 보험자 면책이 맞아.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 처음부터 피고를 살해하려고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반사물 무효. 아까 민법 103조의 선포기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반하는 계약 맞죠?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고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지급처에 면책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아들 위가 자일이 사망시켰으면 5천만 원은 면책되고 옆에 고의하지 않은 애는 5천만 원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아까 설명할 때. 아까 둘 다 면책돼. 이게 틀렸네. 피보험자가 타인의 졸음운전에 인해서 중상을 했고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수혈 거부했어. 여와의 증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망이 이런 경우에는 수혈 거부행위가 사망의 위란 하나였다는 점만으로는 보험자가 지급책을 면할 수는 없다. 이거 맞는데 뭐냐면 면책했다 하더라도 그게 원래 엄청 많이 다쳤어. 그때는 면책할 수 있어요. 그걸로. 그래서 고의로 인해서 고의가 훨씬 더 수혈 거부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게 입증되지 않으면 그때는 면책할 수 없다. 그 내용입니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다음 장 32번 타인의 생명보험. 한번 동의와 관련돼서 보겠습니다. 틀린 거. 타인의 생명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아까 부인하고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체결하고 생명보험계약 맞고. 타인의 생명보험의 성립 때문에 보험수익자를 새롭게 지정하려면 동의가 필요해요. 수익자가 부인인 줄 알았더니 헬스 트레이너로 바꿔버렸어. 그때 동의 없다 그러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죠. 따라서 수익자 변경할 때도 동의 필요해요. 양도할 때도 필요해요.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 동의 방식으로는 서면동의에도 전자서명법 이런 것들도 포함돼요. 그 다음에 여기 피보험자 독일에서 성립된 보험계약으로 인한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의가 필요해요. 근데 없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어. 33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4번 단체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회사야. 회사. 그 다음 피보험자는 회사의 구성원. 수익자는 구성원이나 구성원의 유족이나 회사. 근데 회사가 되려면 규약에 있거나 아니면 구성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해요. 그럼 결국은 뭐야? 이 피보험자 구성원은 회사를 다니면 되겠지. 단체 생명은 특정 회사 또는 단체 구성원 전부터 일부를 포괄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말하고, 그 다음에 단체보험에서는 가액 탈퇴함으로써 당연히 자격을 취득하는 상실할 수 있고, 당연히 생명보험 일종으로 볼 수 있죠. 직원이 퇴사한 후에도 발생한 경우에는 퇴사 후에는 자격이 유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4번이 틀렸어. 14번은 4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5번 수익자 지정 변경권. 옳은 거. 오랜만에 옳은 거 나왔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변경하는 반드시 서면에 하지 않아. 조건을 따로 요하지 않습니다. 구두로 해도 돼. 보험계약자가 수익자 지정 변경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면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없으니까 피보험자 수익자 되겠죠. 맞네. 보험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해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이 아니라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되겠죠. 확정. 이게 틀렸어. 보험전속증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수익자를 재지정할 수 있는데 재지정하기 전에 사망해버렸으면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이 아니라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겠죠? 이거 틀렸어. 그래서 35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6건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책임하는 설명으로 틀린 거. 상해 사망보험에서 면책약관으로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이런 것들을 면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는 아무리 선장이 시켰다 하더라도 면책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후의장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손해가 발생한 대로 진행하고 발생 시기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맞고. 상해보험 계약에서 계약책을 이미 기왕증 같은 경우는 약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돼.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감액할 수 있게 틀렸네. 기여도도 마찬가지. 기여도도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말한 대로 3번이 틀린 답으로 답이 되겠다.
다음 네 분, 이제 네 개 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인본계약에서 중과실 면책조항. 틀린 거. 피보험자가 비록 음주운전 중 보험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고의하는 것이 아닌 이상 면책만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겠죠. 음주운전이 고의는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사망 경우에 중과실 면책조항은 상해보험계약과 질병보험계약에도 준용된다. 이걸 일단 캐쳐놓고, 인보험계약 당시 인보계약 당사자가 보험계약자의 중과실이나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하도록 약정을 하였다면 무효죠. 이거는 무효죠. 맞고, 그 다음에 무면허운전은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고 그 고의는 직접적 사망이나 상해하는 것이 보험자 면책. 고의가 무면허운전이 반드시 고의는 아니죠. 이게 틀렸고, 이거는 맞는 내용인데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출제자가 뭐라고 파악했냐. 사망보험, 우리 상해보험은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 같은 게, 질병보험은 사망보험은 상해보험이 준용되고 상해보험은 사망보험에 대한 게 준용되는 약관 규정이 있어. 그것 때문에 이 문구를 넣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중과실 면책조항이 아니죠. 엄밀하게 따지면 이것도 틀린데 일부 틀렸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이건 맞는 거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37번 4번이 답이 되겠어. 38번 질병보험입니다. 틀린 거. 질병보험의 계약자는 피부자 질병에 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급할 책임이 있고, 질병보험은 신체라는 점에서 생명 유사하지만 부정익 방식도 있죠. 우리 뭐죠? 실소보험 같은 경우 소량 성격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상해보험에 담보되는 위험으로 상해란 외부로부터 유입한 사고고, 질병은 내재적인 거. 마라톤 하다 신명만에 죽었다. 그건 질병이야, 질병. 독사한테 물려 죽었다. 그건 상해죠. 외부에 들어왔으니까. 질병보험에 관해서는 성질에 반하지 않으나 생명보험의 상해보험뿐만 아니라 손해보험 규정은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 4번이 답이 되겠다. 39번. 39번 B문장 3번. 생명보험 관계자의 설명으로 틀린 거. 생명보험 계약 당사자는 보험자, 보험계약자. 아까 얘기했었죠. 생명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자 지위를 변경하는데 보험자 승낙이 필요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 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사의 지분을 이전할 수 없죠. 맞죠? 피보험자의 자연이냐며 계약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확정돼야지. 아까 말하는 대로 그 15세 미만자 이런 부자의 그 사회적 약자는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틀렸어. 보험 수익자는 추상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상품업자는 수익자가 될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수익자는 아무나 지정해도 돼요. 그래서 전에 한번 뭐 간호사가 보험금 탔다 이런 얘기 한 적 한번 있었어요. 3번이 답이 되겠고. 다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 보험계약자가 다수계약을 통해서 부정취득을 목적은 무효잖아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겠지. 부당이득 반환 처분은 10년이야. 10년. 원래 소멸시효는 시험이 잘 안 나오는데 오랜만에 나왔어요. 이게 답이야 일단. 무효인 보험계약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 조건은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으로 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3년이 지나버렸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리겠지. 보험료 반환 청구권. 보험료의 채권의 시급 앞으로 수표를 받은 경우에는 수표는 교부일이 아니고 결제일이죠. 그때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중단 효력이 있는 거 맞고. 상법 6b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2년의 단기 소멸시효를 규정하면서 기산점은 민법의 개정을 규정한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는 1번이 답이 되겠다. 예. 너무 좀 앞에서 시간을 많이 길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 안배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고요. 아무튼 계약법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거를 규정하고 있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자세한 부분들은 본 수업 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꼭 내년도에 여러분들 소개 목적 달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